새벽 안개가 한양 골목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아직 닭이 2번 울기도 전 고요한 거리 위로 말발굽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임금의 어명이 조용히 한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푸른 관복을 입은 승지가 말을 타고 앞장섰다. 그 뒤를 많은 군관들이 묵묵히 뒤를 따랐다. 승지의 2 손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교지가 정중하게 들려 있었다. 왕의 명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다. 골목마다 백성들이 길을 비켰다. 누군가는 허리를 숙였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왕명이로구나. 그 말은 순식간에 골목 끝까지 번져나갔다. 그 시각 윤복은 마당 한쪽에서 마지막 붓질을 마치고 있었다. 먹빛이 아직 마르지 않은 산수와 한포. 윤복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붓을 깨끗이 닦았다. 왼손에는 대나무 붓통, 오른손에는 말아놓은 화선지, 어깨에는 오래 사용한 화구 가방 하나가 메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림쟁이 윤복의 가장 소중한 벗이었다. 설하는 마루에 앉아 붓을 씻은 물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복동이는 마당을 빗자루로 쓸며 윤복을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동이가 빗자루를 멈추었다. 설아도 손을 멈춘 채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집 앞에서 말이 멈췄다. 이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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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복은 붓통과 화선지를 그대로 든 채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침착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자 푸른 관복의 승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뒤에는 군관들이 반듯하게 서 있었다. 승지는 조용히 윤복을 바라보았다. 화원 윤복이 맞는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윤복은 2 손에 들고 있던 화구를 그대로 든 채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소인이 윤복이 옵니다. 승지는 품 안에서 붉은 비단으로 감싼 교지를 꺼냈다. 순간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움켜쥐었다. 전하의 어명이시다. 윤복은 급히 붓통과 화선지를 왼손으로 함께 모아들고 오른손을 비운 뒤 무릎을 꿇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승지는 천천히 교지를 펼쳤다. 낭낭한 목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가득 메웠다. 화원 윤복은 즉시 입궐하여 전하를 아련하라. 그 짧은 한마디가 윤복의 인생을 뒤바꾸기 시작했다. 교지를 받아든 윤복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기쁨도 두려움도 아직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멀리 궁궐 어딘가에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상선은 자신의 계획이 첫 번째 문을 통과했음을 알고 있었다. 승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까지 입궐 준비를 마치시오. 궁에서는 이미 그대를 기다리고 있소. 짧은 말이었지만 거절이라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다. 승지는 더 이상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 말고삐를 돌리자 군관들도 동시에 말을 돌렸다. 말발굽 소리는 조금씩 골목 끝으로 멀어져 갔다. 고요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의 평화로운 아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윤복은 대문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복동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스승님, 궁궐에 가시는 겁니까? 윤복은 말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설화도 천천히 다가왔다. 윤복의 손에 들린 교지를 바라보며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윤복은 교지를 조심스럽게
화구 가방 안에 넣었다. 부통은 여전히 왼손에 들려 있었고 말아둔 화선지는 부통 옆에 함께 끼워 넣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그림을 그릴 때처럼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다. 윤복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하나 없는 맑은 하늘.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 시각 창덕궁 깊숙한 곳, 긴 복도를 따라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검은 비단 관복, 낮게 깔린 발걸음. 상선이었다. 상선은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다. 궁녀들과 내관들은 멀리서 허리를 숙였다. 그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상선은 조용히 멈춰섰다. 창호문 너머에서는 왕과 대신들의 회의가 한창이었다. 그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들어오는군. 궁 안에서는 누구도 그를 지켜줄 수 없다. 상선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전 자객들이 실패했던 순간이 상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궁 밖에서는 윤복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궁 안은 달랐다. 궁 안에서는 사람 하나 사라지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상선은 이미 모든 순서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상선은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제는 충직한 신하의 얼굴을 해야 했다. 왕이 걸어 나오자 상선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전하, 왕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선을 바라보았다. 윤복에게 교지는 전해졌겠는가? 왕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뛰어난 화공을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었다. 상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예, 전하, 곧 입궐할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얼굴 뒤로 아무도 볼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인재를 얻는 것은 나라를 얻는 것과 같다. 하지만 왕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내린 어명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초대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윤복은 마루에 조용히 앉아 교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왕의 뜻이 담겨 있었다. 설화는 말 없이 윤복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았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말을 건넸겠지만 오늘만큼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복동이는 윤복 곁에 쪼그려 앉았다. 스승님, 궁궐은 어떤 곳입니까?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윤복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화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곳이지. 하지만 윤복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윤복의 시선은 마당 한쪽에 놓인 그림으로 향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먹빛, 붓끝에서 막 태어난 산소하였다. 이 집을 떠나면 언제 다시 붓을 들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설화는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왠지 오늘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복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다잡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당에는 바람만이 대나무 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 누구도 다음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복동이는 마루 끝에 앉아 작은 돌멩이를 굴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아이도 오늘만큼은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윤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왼손에는 늘 함께하던 부통, 오른손에는 교지가 들어있는 화구 가방을 가볍게 고쳐 맸다.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작업방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그동안 그려온 그림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산수, 매화, 학, 그리고 백성들의 삶. 윤복은 그림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마치 오랜 벗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했다. 작은 목함을 꺼낸 윤복은 평소 가장 아끼던 붓 세 자루를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쌌다. 먹과 벼루도 화구 가방 안에 차례로 넣었다. 부통은 가방 옆 고리에 단단히 묶었다. 말아둔 화선지도 가방끈 사이에 고정했다. 혹시라도 이동 중 흔들려 망가지지 않도록 평소 습관대로 꼼꼼히 살폈다. 설화는 방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윤복의 손놀림은 언제나와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마지막 준비처럼 느껴졌다. 그 시각 궁궐 깊숙한 내명부. 상선은 낮은 목소리로 한 내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윤복이 도착하면 잠시 말을 멈춘 상선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동선을 미리 정해두어라. 그가 머무를 곳도 불필요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내관은 깊이 머리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궁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오래 살아남는 법이었다. 상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궁궐 담장 너머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먹구름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상선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반지를 한번 돌렸다. 검은 용이 새겨진 반지. 잠시 햇빛을 받은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상선은 낮게 미소 지었다. 이제 판은 모두 깔렸다. 한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윤복이 입궐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궁에서는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다리는 이유는 서로 달랐다. 윤복은 집을 한번 둘러보았다. 익숙한 마당, 낡은 작업방, 분냄새가 배어있는 작은 집.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윤복은 알지 못했다. 오늘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조선의 감춰진 비밀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윤복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누군가 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윤복의 조선야담 6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